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손상대 TV의 뉴스가 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손상대 TV에서는 그동안 군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그 어느 주제보다 많이 방송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직하나 국방력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자 국가 경쟁력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우리 군의 모습을 보면 군이 국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군을 걱정하고 있을 정도이니 지금의 군을 보고 개판이라고 말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개판이면 강화도 철책 배수로를 통해서 월북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경계 실패가 한두 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이 무뎌졌는지 아니면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똑같으니까 관심을 끊어버린 건지 하여간 군의 경계가 개판이란 겁니다. 어림잡아도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우리를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이런 일들은 아마 10여 건이 넘을 겁니다. 그야 말대로 해상은 물론이고 전방까지 뚫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이나 아니면 지금 군을 이끌고 있는 주무부처 국방부 장관 정경두나 군 통솔 능력이 없거나 그것도 아니면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우리 군이 왜 이 정권 들어와서 이렇게 개판이 됐냐 이겁니다. 군은 한 번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평소에 수많은 시간을 훈련에 투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평소에도 이 모양 이 꼴이면 어떻게 전쟁을 치겠습니까? 저는 이 정권 들어 우리 군이 개판이 된 그 가장 큰 원인으로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목적으로 군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의 입맛대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좌파 정권의 정치질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군이 국가안보의 보루라는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경계 실패의 원인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개판이 된 우리 군이 다시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래 군의 또 튼튼한 국방력을 가진 그는 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정권의 정치질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 정권이 드디어 더 이상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군을 좌지우지 못하게만 한다면, 그리고 군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이런 데만 신경을 쓴다면 군의 제 역할은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의 정치질에 군이 좌지우지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바로 국방부 장관인 정경두의 경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차기 또 뭐 장관 바꿨는데 들어오는 장관도 똑같아 이러면 그거 물어볼 것도 없고 도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군이 개판으로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정경두가 국방부 장관이라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마 방송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권의 장관들 첫 자질이 문재인을 대신해서 욕먹는 역할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경두의 경우는. 이번 월북 사건만 해도 보십시오. 군의 실시간 감시 장비에 월북 정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겁니다. 왜 감시 장비를 보았는지 점검을 하는지 아니면 꺼둔 건지 켜놓고도 낮잠 뒤집어 잔 건지 하여간 감시 장비에는 정황이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던 겁니다. 당시에 군이 이를 포착 못한 것은 물론이고 국방부 장관이라는 정경두는 해당 사실을 청와대에 있는 서운의 전화를 받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첫 번째 전화는 세면 중이라 받지 못하고 두 번째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유로운 국방부 장관입니까? 월북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청와대에 보고를 해야 될 국방부 장관이 반대로 청와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국방체계가 얼마나 개판인지를 딱 이 한 장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법합니다. 더군다나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척한 목선부터 시작해서 해상도 다 뚫리고 이제는 전방까지 뚫리고 있는 이 마당에 아침에 세안하느라 청와대 전화를 못 받았다는 게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양치질을 하다가도 받아야 되는 거고 샤워를 하다가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사람이 이 나라의 국방부 장관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보다 오히려 안보에 대한 긴장감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두는 월북 사태에 대해서도 황당한 말을 쏟아냅니다. 모든 부분에 무한 책임을 국방장관이 지고 있다. 100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 요래놓고 그 뒤에 우려하는 바처럼 우리의 경계작전 태세가 그렇게 취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많이 가동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둑이 집으로 들어와서 검은 부하를 모두 다 털어갔는데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다행이 아니냐?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시청자 여러분, 정경두의 해명, 이게 지금 뻥 뚫린 월북 사태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잘했다고 하는 말입니까? 전방에 뚫려서 월북자가 해물초수 북으로 넘어가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바처럼 우리의 경계작전 태세가 그렇게 취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많이 가동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경계태세가 개판이니까 해상이고 전방이고 다 뚫리는 것인데 취약하지 않답니다. 이래서 제가 정경두를 빨리 잘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이라고는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거는 국방부 장관은 반성이고 뭐 사과고 이럴 계제가 아닙니다. 그 잘못 자체를 용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장관들이야 뭐 정책 실패를 하면 금방 사과하고 똑바로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만 국방은 뚫리면 가는 거야 그냥.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국민들께서는 신뢰를 안 하겠지만 각종 시스템과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런 영향을 갖추고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정말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쯤이면 정경두가 은연중에 문재인을 보고 아유 나 이래 사고 자주 치는데 제발 좀 잘라달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경두의 자기 입으로
군의 시den과 역량을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 그런데 왜 뚫렸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군의 시den과 역량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경도 말처럼 이런 군의 시스템과 역량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데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고 그걸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저는 바로 국방장관이 정경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의 국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경도를 비롯한 그 윗선을 다 잘라버려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걸 정경도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정경도 스스로가 자신의 부족함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잘라야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한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건 사고를 한두 건이 아니고 이절만 하면 그러니까 정경도 스스로 국방부 장관 자리에서 나 내려가고 싶어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이제 정경도 좀 놓아줘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장관 해먹기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런 거 안 보입니까? 사실 최근 군과 관련해서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 배가 넘어오고 월북하고 그런 건 이미 철조망 다 걷어내고 군을 완전히 민대로 만들었어요. 그럴 수 있다 치고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과 관련된 국방부 입장입니다. 국방부가 당시 추미애 아들인 서씨의 부대 일반 병사들의 외래진로 사유를 제출하라. 국회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국회의 요청을 받은 뒤 17일 만에 자료가 없다. 이렇게 해신을 했답니다. 자료가 없어서 없나 보다 이럴 수도 있죠. 아닙니다. 의무보관 대상인 자료가 없다는 것을 국방부가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 보면 도대체 정경두가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방부 훈령도 모르는 사람이야. 국방부 훈령을 보면 모든 사명은 외부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군병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군병원은 그 승인의 내역을 10년간 보관한 뒤 군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옮겨서 영구 보존해야 한다는 훈령이 있습니다. 정경두 장관, 국방부 훈령 한번 보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국회의 요청에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것도 17일이 됐어야 있어야 될 그 자료가 없다 이러고 국회에 해신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국방부의 처사입니까? 이러니 제가 군이 이 정권의 정치지대에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추미애의 아들 군 미복귀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국방부까지 비호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지금 감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의 아들과 관련된 의혹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추미애 아들이 뭐길래 국방부까지 나서서 감싸주고 있는 겁니까? 이 나라의 국방부는 법무부 장관 아래에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국방부 훈령에 의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이래서 제가 군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권의 정치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북한이 이달 초 동해상으로 신형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이
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미국 현지 시각으로 독립기념일 행사가 한창일 때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이를 쉬쉬 했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북한이 쏘올린 순항미사일이라고 한다면 수백 킬로미터 날아가는 미사일입니다. 자칫 함부로 쏘대가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이 시시했고, 뒤늦게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에 대해서 군이 또 뭐라고 해명을 한 줄 아십니까? 북한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하계 훈련의 일환으로 봤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전쟁이 나고도 북한이 정기적으로 하는 훈련이라서 시시했다고 이런 변명을 하려고 지금 폼을 잡는 겁니까? 더욱이 이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국경일인 독립기념일 행사가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기적인 훈련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대놓고 북한이 미국에게 도발하는 행동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국방부가 판단하는 북한의 정기적 훈련이 무엇인지 말씀해보세요. 뭡니까 그게 정기적 훈련이? 굳이 따진다면 이것도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이 정권의 정치질에 군이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에 군 스스로가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라도 미국의 신기를 건드려서 이 정권의 한반도 위장 평화쇼에 지장이 갈까봐 군이 숨기고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즉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는 이 정권의 한반도 위장 평화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군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정권의 정치질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 정권의 정치질이 이제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국민의 안전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권의 한반도 위장 평화쇼를 위해서 군이 북한이 쏘아올린 순항 미사일을 숨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진짜 강철군을 군답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정권의 정치질에 동조한 자들을 반드시 쳐내야 군이 제기를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정경두가 있음을 우리 국민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뒤집어질 때 반드시 정경두에게 이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그 대가는 역사의 심판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그 어떤 정권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제 말에 공감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사정없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엉터리 군을 정신 바짝 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오전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